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험은 잘 쳤습니까? 오늘은 마의 30개를 넘었겠죠, 그죠? 자,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도 25개만 맞으면 됩니다. 25개. 36개 이상 받으면 제가 추어탕을 사드립니다. 36개 이상 받으면.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빨간 볼펜하고 자만 딱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가겠어요. 1번에 보면은 틀린 것은 일어나거든. 동그라미 1번에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일어났습니다. 다 리얼 미음 오더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푸실 때 요래 딱 푸세요.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경계 복은 청량이 있거든. 지적 현황 청량이 있거든. 그 요거를 이야기할 때 요래 합니다. 청량은 해. 그러나 검사는 받지 않아. 청량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면적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러다 가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줄 곳을 시행되는 지에서 실시하는 청량은 시작 지적 확정 청량 되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기억.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이게 기억이거든. 정답은 몇 번? 2번 되죠. 그럼 3번에 검사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이나 그다 리얼 미음 오더와이더 오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청량이죠. 요게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등기소의 등기속탁 안에 되는 것은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에는 몇 번? 5번. 답으로 5번입니다. 자, 1번으로 가세요. 토지 소유자 줄 것이요. 되죠? 지적 청량을 하여할 필요가 있는 때는 죽었습니다. 지적 소관청, 오렉스타 X. 지적 청량 수행자. 이렇게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청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 기간은 뭐다? 4일.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왜 청량 기간은 4일이 아니고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다, 5일이다, 4일. 되죠? 그러면 3번도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합의를 했다. 합의한 기간에 몇 분의 몇 천 청량 기간? 4분의 3. 검사 기간은 4분의 1.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 죽었습니다. 경계 복원 청량 죽었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 오렉스타 X. 지적 현황 청량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기준점 21개를 설정하면 청량 기간은 11일이다.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요래 출발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은 청량 기간이 있고 검사 기간이 있거든.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라. 그럴 때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정량을 할 때는 1개에서부터 15개까지는 4일을 더 줍니다. 그죠? 그럼 15개를 초과했을 때는 16개, 17개, 18개, 19개. 자, 며칠을 더 준다? 하루지. 됐죠? 그러면 20개 하면은 또 며칠이다? 하루. 이러면 21개도 내나 뭐다? 하루. 요거 합치니까 며칠이다? 11일. 요래다 해결했어요. 통과. 자, 그러면 이제 고갈이 다 무난하게 됐거든. 됐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인데, 저거 이제 안 적어도 될 타임 됐는데. 적어야 됩니까? 적으세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지적 청량하지 않는 거죠. 답은 몇 번? 1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할 때 지목에다가 줄 것이요. 지목 변경은 청량한다는다? 안 하. 그럼 2번에는 검사에다가 줄 것이요. 그럼 무슨 청량? 검사 청량.
3번에는 끝에 나누어 등록이죠. 그게 뭐다? 분할입니다. 4번에는 지상건 주물 등에 죽었으면 현황. 이게 뭐다? 현황 청약. 지적 현황 청약. 5번에 임야대량의 토지대량으로 옮겨. 이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요래 딱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너무 지금 쉽게 갔습니다. 세 문제를 다 맞췄을 걸로 사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4번에는 몇 번? 5번. 괜찮습니다. 몇 번? 5번. 자, 그러면 이제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으로 가세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막대기 표시를 연결한다. 막대기 표시는 죽었습니다. 의라고 읽는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분할의 경우는 분할을 필지 1필지는 분할점을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자 죽었습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오더와이더 오. 세 번째 갑니다. 합병전의 필지의 주거사물 등에 죽었습니다. 건축물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은 합병후 지번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네 번째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도 죽었습니다. 사업계획도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마다 있다. 딱 됐어요. 그럼 이제 5번에 지번 명령을 줄 것을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오덱스다 X. 여러분 항상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은 신규 등록 전환 거기서 나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살펴봤거든. 처음에 신규 등록 전환입니다. 2번에 분할입니다. 3번에 합병이에요. 그럼 4번 1에 놓으면은 지적 확정 청량 요래 나오는 거라. 그래가 요 지적 확정 청량 짝 나오면은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공공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사업을 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 청량 이름이 시작. 지적확정 청량. 요래해가 여기를 이제 딱 내는 거래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런 거다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요래 딱 났죠. 그래가 이제 이거랍니다. 요 세 개는 요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요래 딱 되는 거라. 맞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래놨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가 자 보세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라면 오덱스다 S. 이제 알았다 몰랐다? 언제는 알았죠? 네, 됐어요. 통과.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4번.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래서 1번으로 갑니다. 지리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돼 지리공부를 죽었습니다. 복구. 옆에다가 복구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2번으로 갑니다. 농어촌 정비 사업에 그 밖에 관여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찾았죠? 그럼 사업자에다가 하나만 동그라미 치고 사업자가 들어갔으니까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 됐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다른 지번부역에 소개된 새로이 지번을 부여했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입니다. 5번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분할을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한 건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5번에 토지이동 정리기준과 다르게 지적소관청만 줄 것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정정했죠.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러니까 통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그래 따위가 푸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으로 갑니다. OX로 가겠어요. 임야대량입니다. 지목은 뭐다? O. 토지동사요? O. 경계는 S. 경계는 어디에 들어간다? 도면. 2번입니다. 지적도입니다. 위치는 뭐다? O. 경계는 O. 대리권의 비율은 X. 대리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몇 번이다? 3번 되죠. 그럼 4번으로 갑니다. 대리군의 등록부입니다. 건물의 명칭은 뭐다? O. 장번호는 O. 공시지가는 X. 공시지가는 어디 한다? 도대장, 임야,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경계정자비 등록부입니다. 보호보도는 뭐다? O. 도면번호? 자, 도면번호? 일단 O. 도면번호 O. 자, 전일부분 건물의 표시는 O, X다. X. 자,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래가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도면의 종류에는 지적도, 무슨 도가 있다? 임야도.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유지 영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이제 그러면 요건 다시 합니다.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이다, 동일하다, 동일.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이다, 동일하다, 동일. 두 번째. 요 두 개는 같이 비치한다, 같이 비치 안 한다? 같이. 요거는 같이 비치를 한다. 같이 비치. 이 말은 임야도랑 있는 곳은 임야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있는 곳의 토지 대장 지적도 같이 있다, 같이 안 있다? 같이. 요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 한 쌍이다 이 말.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등본 떼지. 그 자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뗄 수 있다면 같이 비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오늘 세 개만 딱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하나가 고유번호입니다. 하나가 이게 이제 필지별 장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호는 세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을 때 잘 외우기 쉬운 게 이랬다 해버리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도면. 이래만 공부 다 빼면 끝인 거라.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해. 됐죠? 그럼 여러분들 다른 말 해봅시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 안 한다는 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건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는갑다.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죠. 여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다 나오지. 그런데 제가 본관이 사천이거든. 그럼 여기에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등본에도 안 나와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봐야 나오는 게 국가고르게 딱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요 두 개는 도면에만 안 나오는 거라. 그러면 고유번호가 왜 도면에 안 나오느냐 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개는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여기에만 고유번호를 쓰고 여기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는 필지별 장번호를 여러분들 매수 표시예요. 몇 장이냐는 매수 표시라, 몇 장.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예를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 떼거든. 한 통 떼죠. 그럼 몇 장 나와요?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에서 떼면 몇 장 나와요? 한 장 나오지. 맞아요. 한 장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형제가 10형제다. 이사 30번 갔다.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해봅시다. 공유지 연명부는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라면 100명이 공동 소유한다면 100명의 지분을 기록해야 되거든. 그럼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도면에는 왜 장번호가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이랍니다. 요거는 필지입니다. 필지. 그러니까 답입니다. 한 필지가 10만 평 되는 한 필지가 있을 수 있다. 저 10만 평 되는 한 필지가 한 장의 도면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답이라.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게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우리나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죠? 그 말은 딱 이렇게 하세요. 제 아무리 큰 필지가 있어도, 그러니까 10만 평, 100만 평들의 한 필지가 있어도 도면의 축척으로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면은 항상 한 필지당 도면은 항상 몇 장? 한 장. 다시 이야기합니다. 답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의 도면은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지. 길동 100번지의 도면은 몇 장? 한 장이지. 맞지? 네. 그 한 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필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요거 됐죠?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도면 번호. 도면 번호는 도면의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돼줬죠? 이렇게 돼줬죠?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러면 이래 돼줬거든. 이래 되거든. 그러면 1, 3, 5, 7, 9, 이래 나오죠? 요게 도면의 색, 인도, 요 안에 숫자가 도면 번호. 그러면 요게 도면 번호 몇 번이다? 3번. 그럼 아래는 몇 번이다? 5번. 옆에는 몇 번이다? 7번. 그럼 아래 토지를 보고 싶으면 5번을 봐라 이 말이에요. 옆에 토지를 보고 싶으면 7번을 봐라.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요게 도면 번호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랍니다. 이 두 개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이 두 개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요 두 개, 요 세 개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그럼 결론은 도면하고 같이 있는 장부에는 무슨 번호를 쓴다? 도면 번호. 그럼 가장 쉽게 제가 요거를 이제 더 이제 해볼 때, 자,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거든.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자, 토지의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자가 있다? 소유자. 이해할 때 이랍니다. 제가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을 보고 있어. 오케이? 왜 같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토지 대장을 보고 있어요. 토지 대장에 소유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소재집은 나와. 지목 나와. 면적 나와. 경계는 안 나와요. 그러면 경계는 그냥 경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를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그래서 같이 비치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제가 이 토지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보고 있습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소유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 소재지번은 나와. 그럼 한번 해봅시다. 소재지번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좌표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정답입니다. 소유자는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 지목도 안 나와. 면적도 안 나와. 그러면 소유자, 면적, 지목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토지 대장을 봐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경계는 나와야 안 나요? 안. 그럼 토지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지적도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그래서 같이 비치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요거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요게는 무슨 번호를 쓴다? 도면 번호. 그러면 요 두 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라 토지에 표시하는 관계가 없어.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도면 번호는 어디에 등록 안 한다? 시작.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그럼 도면 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도면에도 나와. 경계점 자비등록부도 나와. 여기에만 안 나온다. 오늘 조 3개 됐다 안 됐다? 제일 까다로운 거 공부했거든. 됐어요? 오케이? 이제 통과.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쉬운 거니까. 7번은 몇 번? 5번. 7번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온수, 약수, 서른의 일정한 장소로 줄 것입니다. 운송. 하는 송수관음의 부재는 광천지다, 오덱스다, X. 여러분들 광천지는 운송이 아니고 용출. 오케이? 운송하면 잡종지.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하여 저장 위하여 독립 설치한 보관용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적인 부지는 대다 창고용지다. 창고용지입니다. 보세요.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그 종된이다, 주된이다, 주된. 이 못 찾아내면 안 됩니다. 종된이다, 주된입니다. 그래서 딱 됐어. 그 다음에 동작구 너라는 100번이나 밑줄을 껐습니다. 공동우물의 지목은 뭐다? 잡종지.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에 육상에다가 줄 것이에요. 이걸 해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육상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는 거 있죠. 가두리 양식하죠. 바다는 토지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그러면 5번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육상을 해상으로 고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너스 또 나왔죠. 몇 번? 2번.
2번이죠. 유원지는 뭐다? 원. 하천은 뭐다? 정.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뭐다? 차. 통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에는 몇 번? 됐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익숙을 시킵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자배등을법을 갖춰두는 토지란, 자, 죽었습니다. 지적, 확정, 청약. 한 칸 밑에 축척, 변경. 여러분들 틀리고 난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27일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됩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경계점 자배등을 보는 지력 확정, 청량, 축척, 변경,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자배등을 위치한 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 10% 보고는 지적도가 틀리면 좌표, 이런 좌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요래만 딱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딱 해볼게요. 도면이냐 좌표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합니다.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하는 거다. 그러나 경계점 자배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도면으로 한다. 좌표로 한다. 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경계점 자배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어. 이렇게 놓는다.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뭐다? 없어.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이제 고려다 하세요. 통과. 그 다음에 답은 2번입니다. 그럼 3번에 경계적 이해고 곤란하면 정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 보세요. 그냥 우리가 경계점 잡인데 이거거든. 이거 좌표거든. 그래가 XY 나오고 숫자 나오면 쪼린다 안 쪼린다? 쪼린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뭐다? 어렵다. 그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점 잡이등을 보는 전문가만 해독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하느냐? 정밀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정밀하기 때문에. 그럼 4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자배등을법을 갖춰두는 지역의 지력도에는 각 필집의 경계점 간의 거리를 몇 cm? 1cm.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판 청량이 있고 경위의 청량이거든. 요거를 하나를 알아야 돼요. 경계점 자배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청량 방법을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경위의 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도가 나오고 임야도가 나오거든. 그 요리하는 거예요. 거리는 지적도는 몇 cm? 5cm. 임야도는 50cm. 경위의 청량이 몇 cm? 1cm. 그냥 이런 거리 일어날 때 5, 10, 15, 20이냐 50, 100, 150, 200이냐 1, 2, 3, 4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경계점 잡으면 몇 cm? 1cm. 그러다 가면 됩니다. 통과.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보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다시 합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거기서 알아서요. 자, 그럼 이제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옛날에 기출문제를 보세요. 이랍니다.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오렉스다? 빨리 답해야 됩니다. 자, 오덱스타 X.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오덱스타 X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답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이래야 뭐다? 오. 그럼 다시 합니다. 지적도에 이라면 뭐다? X.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하면 뭐다? S. 경계점 좌표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 요래 딱 해야 돼요. 통과. 괜찮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임야대령에 등록된 밑줄을 껐습니다. 경계, 오렉스타, X.
되죠. 그럼 2번으로 갑니다. 토지대랑에 등록된 소재 지분 지분 면적은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토지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기준이 된다. otherwise O. 그럽니다. 공인중개사 가본 고유번호를 보고 자 죽었습니다. 소재 지분 죽었습니다. 대장 구분. 은 설명하여서나 소유자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otherwise O. 다른 말로 합시다. 고유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작. 소재, 지분, 대장, 구분. 그거는 4번입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도면, 보호보호도는 경계점 자배등급에 등록한다. O. 그럼 이제 5번입니다. 중간에 20137이죠.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지력소관청에는 시작.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됐어. 자, 그럼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에는 몇 번? 5번. 쉬운 거죠, 그죠? 5번입니다. 자,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지력 전산자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지력 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지력 공부 자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죽었으면 있다. 여기는 있다 없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독을 하냐면요. 제가 지적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럼 자료가 필요하지. 그러면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거든. 그럼 그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자료를 종이로 복사해가 내한테 주는 거지 컴퓨터 디스켓 자체를 복제해가 주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문장만 익숙시키고 끝글자밖에 지문이 안 됩니다. 있다? 없다. 그럼 여기는 뭐다? 없다. 이번에는 뭐가 틀렸어요? 국장이 틀렸죠. 지력 전산자를 이용도 하면 대한 미리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다 가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시도단이 줄 것이요. 전산자를 활용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오덱스타 X. 시도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작 지력소관청. 지력소관청. 국장이 틀렸어요. 4번입니다. 여기는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이 지력자는 지방자치단체 밑줄을 껐습니다. 수입인지 오덱스타 X. 수입 뭐다? 정지.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면 인지, 시도나 시군구가 들어가면 정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비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지력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뭐다? 있다. 한마디로 뭐 내 땅 내가 하는데 심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통과. 우와, 지금 문안이 지금 11개 다 맞아 없겠네요. 자, 그럼 오늘 조통 여러 그릇 사야 되겠네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12번은 몇 번? 2번. 우와, 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들 1번에 갑니다.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 오차 행범이 죽었습니다. 이내 경우에는 축척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전의 면적 되죠.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작 후의 면적 딱 외워야 됩니다. 오차 행범이 이내일 때는 옛날 면적, 오차 행범을 초과하면은 후의 면적 됐죠. 그 다음에 임야대장 면적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 행범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오덱스타 X. 그런데 요거는 요거죠, 그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냐 이런 말이거든. 등록 전환될 면적이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여러분들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거든. 그러면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어요. 면적이 100이라.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했어. 101이라. 101. 오케이? 그러면 요 면적이 이제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될 면적. 요 면적이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옛날 면적 새 면적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 만약에 100인데, 만약에 110으로 났다. 흔히 말하는 오차임금위를 초과했다면, 초과. 그러면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요거는 수정 안 합니다. 초과하면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수정하는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그러면 딱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분할지로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자르세요.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무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줄 것입니다. 정정. 여러분들 오차임 범위를 초과했다는 말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옛날 장부도 수정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임야전용 면적과 동료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임야전용 면적 또는 임야의 지적 송환책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 이 직권을 신청으로 고치는 게 옛날에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그럼 5번으로 갑니다. 합병은 지적 청량을 하지 아니하고, 그까지면 딱 줄 것이요. 하지 아니하고.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서 지적 청량하여 이라면 틀린데, 이 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과입니다. 자, 13번은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여러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 이동이 있거든. 5개만 딱 가져갑시다. 하나가 신규 등록입니다. 하나가 등록 전환에, 하나가 분할에, 하나가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요리 났죠. 그럼 요걸 공부하는 방법은 전부 다 60일로 통일이 딱 돼 있어요. 며칠이다? 60일. 자, 그 다음에 자, 정리합니다. 이 중에 있잖아요. 분할하고 합병은 답입니다. 원칙은 의무가 없어요. 분할하고 합병은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의무가 다 있어. 오케이? 그런데 분할은 예외적으로 의무가 1개만 있다 이 말. 합병은 예외적으로 12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분할은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뭐다? 분할. 토지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분할이다. 그래서 우리 법에 분할의 대상은 몇 개를 규정해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글자로 보세요. 분할을 왜 하느냐?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다 분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분할할 수 뭐다? 예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래 나와요. 됐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요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지목이 과수원 용지죠. 자, 이게 고속도로 생겼다. 그럼 고속도로가 생기가 이래 도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도로 된 만큼은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요걸 예쁘게 하면 일필지, 일부가 형질이 달라졌다, 용도가 달라졌다, 지목이 달라졌지.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분할할 때는 과거에는 지목이 뭐다? 과수원. 뭐로 된다? 도로. 그럼 분할 신청할 때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게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이 났죠.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돼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답은 1번인데 왜 1번이냐면요. 일필지 일부가 자 죽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죽었습니다.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60일 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다 말이야. 할 수 있다. 이러면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신청할 수 뭐다? 있다. 60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 잡았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또 오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냥 요래만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합병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거든. 그 28개 중에 12개는 합병을 했을 때 의무가 있다. 이 말. 그것도 또 외우면 돼.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맞죠? 네.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원이 나와요. 공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채용 용지다. 그래가 1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여기에 외자가 있다, 없다. 3글자짜리 없다. 5글자짜리 없다. 그러면 11개를 그냥 안 외워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외자가 전답되거든. 3글자짜리가 과수원이다, 광천이다, 양원장이다, 유원지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여기 없잖아요. 주소용지도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딱 해결됩니다. 됐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까지 했고, 3번은 그대로 받으면 토지 분할할 때 지상에 경계 표지를 설치하고 도면상에 분할해야 한다. 이런 오죠. 그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아니, 이거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래 말하죠. 분할을 먼저 하느냐, 분할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뭘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분할 청량에 들어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어. 4번은 건드릴 거 없죠.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대상이면 허가 첨부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5번에 갑니다. 공공사업을 줄 것이요.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거는, 자, 죽었습니다.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마다 있다. 우리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있는 거, 자, 4개거든. 자, 첫 번째 시작.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선, 뭐다? 판결서. 딱 되어져 있어요. 통과. 우와,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14번에는 몇 번? 2번. 답은 2번이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1번 해보세요. 갑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없으나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전세권 합병할 수마다 있다. 두 번째 갑니다.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등기의 연일과 접수목이나 동일한 체납 처분에 의한 죽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을 합병할 수마다 없다. 4번입니다. 갑의 토지, 을 토지가 모두 등기운임의 연월일과 접자 죽었습니다. 등기운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고까지 딱 줄 것을.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A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B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면서 지분이 뭐다? 같은. 합병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5번입니다. 갑 토지와 을 토지가 합병되었는데 하필 등이 아니라 갑 토지에 죽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하필할 수마다 있다. 이러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걸 공부할 때 있잖아요. 딱 두 가지만 외우세요. 딱 두 가지만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래 보세요. 이렇게 딱 합니다. 이 두 토지가 동일해야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들어 혈액형 수혈을 할 때 혈액형이 같아야 된다, 다른다, 같아. 그래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같아야 됩니다. 지목이 같아야 돼, 축책이 같아야 돼, 소유자가 같아야 돼, 등기여부가 같아야 돼, 주소가 같아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맞다. 전부 다 같아야 합병시켜준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차이 나는 거는 이것만 딱 하면 됩니다.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 딱 하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항상 요래 딱 공부를 하세요. 공시법 시간에는 용익권 1개, 나머지 권리는 밑에 전부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누라? 2개. 꼭 기억하세요. 남자 딱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지. 맞다. 공시법에 요래만 딱 바꾸면 돼요. 그러면 안성 권리는 여기 나오면 돼요. 안성 권리는. 그러면 가져올 때도 2개만 가져오면 돼요. 하나가 소유권과 하나가 처분의 뭐다? 제한. 그럼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 꼭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럼 이제 쉽게 해봅시다. 요딱 먼저 답을 내놓고 갑시다.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이거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일부에 안 되면 합병 안 해줍니다. 일부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그럼 요 원리를 잠깐 이해해 봅시다. 그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칠판을 봅니다. 보세요. 칠판 보세요. 요게 요래됐죠. 자, 여기에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보세요. 100번지에 전세가 있어요. 100번지에. 자, 1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100번지에 있죠.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이 전부에 전세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합필을 합니다. 그럼 이거 지었지. 하필했지. 그러면 한 필지가 됐지. 하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일부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해 주는 거지. 빨리 말하세요. 맞아, 말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칩시다. 합병 안 했어요.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있습니다. 합병을 해버리면 한 필지가 됐죠. 일부가 됐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성역지 있죠? 그럼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하필할 수 뭐다? 있다.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하필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소유권은 있잖아요. 당연히 소유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돼. 다르면 그건 합병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 딱 정리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꼭 기억합니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요 말은 저당권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여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정합니다. 자, 정합니다.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는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압류는 합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다시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세권을 합필할 수 뭐다? 전세는 위잖아요. 그럼 등기원인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합필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지.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네. 밑에서 위는 전부 다 되는데 합병됐죠. 통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이제 15분 할 차례죠. 자, 15분도 쉬운 거니까 몇 번? 4번이죠, 그죠? 자, 1번에 산지관리법을 줄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요걸 딱 이야기할 때 이래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딱 풀어보세요.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어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요게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그러면 이제 등랍니다. 토지 대장에서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이다, 등록 전환 대상이다, 지목 변경.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는 무슨 변경?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글자가 틀립니다. 여기서 지목이 달라지는 거는 지목 변경이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용도,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다, 등록 전환이다, 등록 전환. 그럼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자, 글자로 보세요.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이러면 무슨 전환이고?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그 대신 그걸 안 써주면 산지관리법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산지관리법 딱 넘으면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 대신 국토의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딱 넘으면 뭐다? 지목 변경. 그걸 딱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건들 거 없죠. 3번에 등록 전환은 며칠이다? 열심히. 그럼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의 지목 변경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없다다, 있다다, 있다. 자, 그래서 자, 제 손을 보세요. 이제 딱딱 외워가야 됩니다. 자, 정답입니다.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오더와이더 O. 반드시 수반한다. X.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이게 딱 나야 돼. 3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돼서는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에 시작. 도시군 관리 계획서. 오더와이다. 오, 딱 외우세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자, 16번은 이제 쉬운 거니까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이 기출문제 답인데, 자,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1번은 건들 게 없어요. 그냥 지적소관청만 줄 거 보세요. 2번으로 갑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은 장어,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말 자체가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지. 통과지, 통과. 그럼 3번에 지적소관청 줄 것을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정정한 후 이게 틀렸다 이 말. 그 내용을 정정한 후 이게 틀렸어요. 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오덱스타 X. 자, 됐죠? 요리로 오세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요리로 와보세요. 아니 쉬워요. 자, 요리 보세요. 소유자가 있어요. 지적 소관청이 있어요.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에 불일치한 내용이 발견이 돼서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을 때 정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다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지적 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한다. 이 말. 감 잡았어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 수정하는 사람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그럼 이걸 작년도 기초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한 등록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한다. 오덱스다 X. 읍면동장은 여기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그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통지한다면 오덱스다 X. 요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라. 감 잡았죠? 네. 그런데 어디서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나오긴 나와야 나와. 그러나 열람 발급에서 나와. 열람 발급. 맞죠? 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동그라미 칩니다. 열람, 정명서를 동그라미 칩니다. 발급,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오더와이더 오. 되죠. 그럼 5번은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17번으로 갑시다. 자, 17번에는 몇 번? 5번.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그다 1번에 토지 이용 계획서 이라면 오덱스다 X. 자,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됐죠? 그 다음에 니은에 토지 그러니까 좋다. 그럼 니은을 어디다가 줄 것이요? 니은 어디다 줄 것이요? 등기관에 통지가 있는 경우 그걸 줄 거야 됩니다. 등기관에 통지가 있는 경우 찾았어요? 네. 이쪽으로 잘 말아보세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옵니다. 제가 적어놓고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이거든. 면적의 정감 없이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입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등기관에 통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제작성 당시 잘못 정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입니다. 잘못 입력된 경우예요. 잘못 입력된 경우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 외우는데 아니 쉬워요. 그럼 일단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 말부터 우리가 먼저 합니다. 요거까지만 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요거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요랬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지.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맞죠? 그럼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장부를 만다. 정리. 이래 되는 거죠. 자, 요리로 다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 말에 들어봅니다. 모든 토지를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죠. 올려. 애가 태어났지. 태어났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해. 그럼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올려야 된다. 어디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목이 이렇게 전입니다. 요게 등록. 등록된 지목이 달라지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해, 서류를. 그게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이래 고쳐야지. 시작. 지적 정리.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요거 보고 요걸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와 다르게 정리가 됐으니까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만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요래 딱 합니다. 자, 딱 정리합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직권이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시작. 소재, 지법, 지목. 청량한다는다. 안.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청량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적에서는 항상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관.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거든.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는 없어. 그럼 이 문구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네. 시작. 면적의 정감 없이. 시작. 면적 환산이 여러분들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평에서 제곱미터로 갈 때 곱셈을 잘못한 거예요. 3.3을 곱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곱셈을 잘못해가 3.2만 곱했다, 3.1만 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청량부터 다시 해야 된다. 곱셈만 세라면 된다. 곱셈만 세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요 두 개 이해되는데 지적위원회에서 뭐를 했다? 등기소에서 뭐가 왔다? 통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죠. 됐죠? 등기소에서, 요거 이해했다, 뭐 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절대 그거 하는 게 섭섭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면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지금 뒤에 등기법 공부할 거 꽉 찼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할 때 한만 대볼까요? 이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 여러분들 이제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내. 근데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좌표인데 소재, 지분, 지목은 청량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면적, 경계는 청량을 해야 되거든. 그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관계는 있다? 예. 그러니까 청량을 하면 분쟁이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지적위원회인데 재판을 2심제다, 2심제.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은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여기는 몇 심제? 2심제다 이 말입니다. 심사, 재심사니까 2심제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올라가 봅시다. 소유자죠. 소관청으로 가야 안 가요? 가. 시도리사로 가야 안 가요? 가. 그럼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있고 소관청이 있고 시도리사가 있고 국장이 있어 없어? 이제 그럼 여기는 지방지적위원회. 여기는 무슨 지냐?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심사에 불복하면 재심사로 갔겠지. 그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여기를 했겠지. 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류를 보냈겠죠. 그럼 국장은 1위로 보내야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보내야지. 그럼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는 거는 공무원이 직권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했다, 안 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등기소에서 그거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등기소에서 통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그거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라고 통지 왔으니까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치면 돼, 안 돼요? 돼. 됐죠? 이는 그냥 외우세요. 시작. 작성, 제작사. 이는 이제 그냥 외워야 됩니다.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잘못 입력 이렇게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됐죠?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여러분들 거기서 1번에는 기억은 없고 디귿에 가봅니다. 인접토지에 죽었습니다. 경계가 변경. 경계가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18번으로 갑니다. 몇 번? 4번이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소유자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우리 등기촉탁 대상 아닌 거 3개만 딱 외웁니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뭐다? 소유자. 시작. 경계좌표. 경계좌표는 지도공부에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등기부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딱 외우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이제 쉬운 거니까 몇 번? 3번. 답은 3번. 이거 3번 아는 사람은 진짜 섭섭합니다. 1번에 등기, 2번에 등기, 4번에 등기, 5번에 등기 일어나가 3번에는 가족 일어났으니까 3번이 답이지? 됐죠? 자, 20번으로 갑니다. 20번에는 쉬운 거니까 몇 번? 5번. 이런 거 이제 다 외우가 있죠. 자, 제 손을 봅니다. 답만 답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자. 토지 이동의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기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통과. 됐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